멤버십을 통해 틀리던지 말던지 네이버 카카오 저의 투자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일단 김떡상이 사면 물리는 것을 각오하셔야 할 테지만 물리면 떡상하는 전설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떡상은 솔직하게 저희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할 뿐입니다. 발가벗은 김떡상이 궁금하세요?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주가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어 봤는데요. 지난주 카카오가 13만 원에 마감을 했었고 네이버는 41만 원에 마감을 했었죠? 절반 이상이 넘는 분들이 관망과 매도 의견에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다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은 아주 좋은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난주 주가에서는 매도를 하거나 관망하는 것이 맞았다고 오늘 주가가 말을 해주었네요. 특히 카카오의 경우는 또다시 4%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카카오 최고가가 17만 3천 원이었나요? 아찔하네요. 댓글을 보아하니 여전히 지난 급락에서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린다고 추가 매수까지 하며 이미 총알을 다 낭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빠진다고 계속 사는 거 아니죠? 물타기도 의미 있게 해야죠. 매수를 했다는 것은 나름 반등을 기대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텐데요. 예상과 달리 주가가 흘러내린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한방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장임에도 여전히 한방에 매수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못하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야죠. 자, 그럼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중국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오늘 중국 기업의 규제 이슈에 따라 홍콩 증시가 변동성이 컸던 점은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엔트그룹의 알리페이 서비스 분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메이투안,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함께 급락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중국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부의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오늘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부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반려동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사업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역시 악영향을 미쳤죠.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불러 두들겨 팬 거랑 다를 게 있나요? 그냥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마윈 회장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는 김범수 의장을 두들겨 패고 앉아 있으니 무슨 평행이론도 이런 소름 돋는 평행이론도 없을 겁니다. 뉴스를 살펴봐야겠죠.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K큐브홀딩스 관련 최근 5년 자료 누락 및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카카오 및 K큐브홀딩스를 직권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한 사실상 가족 회사인데요. K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13.3% 지분에 이어 10.6%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임직원 대부분도 김 의장의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보다 권력이 커지는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하고 국유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카카오 길들이기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범수 의장이 타겟이 된 걸까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검증을 받고 고쳐야 하는 것은 맞으나 얼마 전 여당 의원들이 카카오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김범수 의장을 탈탈 터는 타이밍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카카오가 범죄 집단이라도 된 분위기는 뭐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쨌든 오늘 나온 김범수 의장 털기 뉴스는 개인의 문제이고 카카오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난주에 엄습한 규제 이슈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건드는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김범수 의장 털기로 급락이 나온 것이라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나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그동안 기부도 많이 하고 사회적 공헌을 이어온 훌륭한 기업가이지만 탈탈 털어서 망신을 주겠다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벌금도 내고 정 안 되면 이재용 회장처럼 학교도 다녀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잘못한 거라면 주주들을 위해 빛나는 성장을 이어온 죄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며 경제에 기여하며 빠르게 성장한 것이 잘못인 거죠. 혁신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사회적 기여는 안중에도 없고 잘못만 했답니다. 결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 카드를 꺼낼지 모른다는 것이 부담이지만 오늘만큼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시장은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평온했던 네이버부터 봐야겠죠? 규제라는 악재로 급락이 나오며 구름을 관통하는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강도 있는 패대기를 쳤었고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중요한 라인인 41만 원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메이저들이 보통이 아닌 게 김떡상이 계산을 못하게 41만 원에 딱 맞춰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아니라도 물리며 저가에 매집 중인 멤버십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 김떡상이 아쉬울 게 있나요? 카카오를 보니 저항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안 사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는 관망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보고 네이버를 판단하는 이유는 변동성의 폭이 다를 뿐 결국 네이버의 추세도 카카오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네이버만 보유하신 분이라도 카카오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결국 오늘도 41만 원에 저항을 확인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고 메이저의 매도가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3일 동안의 추세는 버티려는 힘이 느껴진다고 풀이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에요. 수급을 보시죠.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악재가 터지고 최근 3일간의 매도 강도와 비교를 해보면 매도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네요. 기관도 오늘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규제 이슈가 터졌을 때와 비교를 하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네이버는 이대로 내일 양봉 상승으로 41만 원을 돌파하며 마감해주면 최악에서 최선의 신호가 출현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카카오를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와씨, 이거 보통 아니네요. 이 정도면 무섭죠? 누구나 무서운 추세로 추락하네요.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카카오는 액면 분할 이전에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러 갈 거라는 의견을 전했었고요. 솔직히 단기적으로 여기를 마지막 불꽃으로 봤었습니다. 예상대로 하락이 나왔었지만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쌍봉을 만들고 조정을 예상했었고요. 제 예상과 달리 카카오는 거침없는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덕분에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2배, 3배를 먹고도 욕처먹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폭주기관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5만 2천 원 위는 제가 자유롭게 팔라는 의견을 전하고 15만 2천 원이 깨지면 청산 의견을 드렸듯이 여기는 거품으로 봤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거쳐 이 고지에 올라섰다면 괜찮았겠지만 너무도 빠르게 점령을 한 것이 이미 불안 요소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틀렸었지만 그래도 김떡상은 매수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개념 없이 급하게 올라서면 결국엔 돌파했던 자리를 찍으러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주식을 하다 보면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기회는 신기하게도 또 옵니다. 한방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타쟁이가 아니라면 못 샀다고
아쉬울 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안 올 것만 같던 가격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주식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기다렸던 가격 13만 2,500원에 도달을 했지만 관망을 했고요. 금요일에 반등을 하는 것 같았지만 13만 2,500원의 저항만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일까요?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바닥 아래 지옥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추세는 누구도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그냥 깨진 차트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깨진 차트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자고 하니 김떡상이 정신이 나갔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카오는 최근에 채널의 주력도 아니었는데 깨져서 남들이 쉬쉬하는 종목에는 왜 이리 오지랖이 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캔들도 음봉 캔들이고요. 좋지 않아요. RSI는 침체 구간에 진입해서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올라올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스토캐스틱을 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월봉을 봅시다. 전환선에 걸쳤죠? 그냥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기대도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반등은 쉽지 않을 거고 그냥 전환선의 지지를 받으며 20월선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는 패턴이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의미 있게 반등을 하고 확실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일단 그렇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서는 최근 급락의 주범의 포지션을 체크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을 봐야겠죠? 하루짜리 수급에 불과해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보이네요. 카카오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말도 안 되게 거세게 나왔었는데요. 다시 봐도 폭탄도 아닌 핵폭탄급이었네요. 무시무시했네요. 이런 매도를 언제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을 외국계 공매견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준 정치권과 공매견들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추가 악재가 나왔음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수급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도 매도세가 둔화된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급감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출현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고 바닥이라 해도 시간은 필요하니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겸허하게 긍정적인 추가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전해봅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네이버 카카오 결론을 정리할게요. 공매도를 재개한 우리나라 결정권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아세요? 5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대형주에만 공매도가 가능한 제한을 두며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다 어떻게 됐죠? 악재만 나왔다 하면 대형주도 공매견들 세상입니다. 동학개 미군단은 물어 뜯기기만 하고요. 아니 밟혔죠? 외국계 자금은 우리 증시에 대형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합니다. 정말로 담합도 있다니까요. 대형주에 제한을 둔 공매도 제도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며 대한민국 국민들로 구성된 동학개미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포였다면 이제는 메이저들의 눈치를 보며 정상적인 사고로 투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같은 재료에도 대형주는 꿈쩍도 안 하는데 중소형주는 저세상 주식이 돼버리고요. 작은 악재만 나와도 일단 대피해야 하는 판입니다. 공매도와 상관이 없는 작은 종목들은 친환경만 살짝 엮이면 급등이 나오고요. 이미 거품이 잔뜩 낀 종목은
거품이라는 말을 하면 비웃듯이 더 큰 거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훌륭한 기업도 소외를 받기 시작하면 소외가 아니라 왕따 수준이 되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르기만 할 것 같던 네이버 카카오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니 화가 나기까지 하네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등보다는 지지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엮여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혹시 모를 추가 악재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대응을 못하고 손실을 키워가고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는 감히 제가 자신 있게 의견을 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도 타이밍은 지났고요. 더 빠지던지 말던지 홀딩하는 구간도 아닙니다. 홀딩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투에서 질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만큼은 승리하자고요. 지난 전투는 패배로 끝났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에 긴 호흡으로 투자해 간다면 결국 거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이 떡상할 때까지 포기란 없습니다. 저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